안녕하세요. 5월 12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오늘 잠시 후 또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신강석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참 멋있게 하고 오셨어요. 아, 네. 네, 이 빨간색은 뭔가요? 빨간색 어떤 네. 빨간색? 아, 잘 안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네. 요거요? 네. 아, 요거. 네, 패션 센스가 역시. 네, 귀여워 갖고 제가 하나 구입했습니다. 네, 전문가님도 귀여우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시장 얘기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장 분위기는 참 좋지가 않죠, 전문가님. 미증시도 일찍 네.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네네네. 일단 미증시부터 어떻게 보셨나요? 미증시가 어제 변동성이 네. 엄청 이제 심하게 움직였고 이제 변동성이 극심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가 장 초반에 그 개장 전부터 급락을 하면서 한 2% 정도의 하락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지수가 2% 정도 하락을 할 때 이제 나스닥 중소형 기술주들이 완전 박살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장이 시작하고 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좀 약간 바닥을 잡는 듯한 흐름이 나왔고 그래서 양봉으로 이렇게 거의 보합까지 끌어올리면서 종목들도 마이너스 심하게 들어갔던 종목들이 막 플러스로 끝나는 현상들도 나왔고 네. 거의 이제 마지막 투매장에서 나오는 듯한 흐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다우존스가 그 무슨 순환매로 올라가는 어떤 순환매로 하락하는 것처럼 다우존스가 갑자기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반등을 하고 다우존스가 오히려 폭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여태까지 다우존스가 잘 버티고 있었는데 자리가 굉장히 좀 위험해 보였죠. 약간 혼자 이렇게 이상하게 잘 가다가 네. 어제는 이제 나스닥이 급락을 하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다우존스는 오히려 폭락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S&P는 그냥 어느 정도 중간 정도로 그냥 그 폭락을 하다가 다시 나스닥의 반등과 같이 함께 좀 아래 꼬리를 달면서 좀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기술주의 하락이 끝난 걸까? 아니면 지금 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락하는 건가? 좀 약간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에 따른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예요. 근데 사실 이 인플레이션은 그 경제 성장에 따라서 이제 약간의 그런 인플레이션이 좀 약간 질서 있게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 뭐 가치주 이런 부분에 이제 호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미래에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네. 성장주, 나스닥 관련된 어떤 그런 기술주에는 좀 이제 그 압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자금 조달하는 비용이 커지니까 성장주들은 이제 지금 당장 매출이나 어떤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돈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스닥이 집중적으로 좀 매도세에 시달리는 이유고요. 지금 이제 그 가치주가 반면에 좀 경기가 괜찮아진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생기면 이제 좀 그 인플레이션이 좀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우존스가 좀 강했었는데 그것 또한 이제 갑자기 시장에서 좀 인플레이션이 좀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오르면 연준은 또 금리를 좀 더 빠르게 올려야 되거든요. 빠르게 올리면 또 경제는 또 둔화되는 흐름으로 가니까 이제 경제 성장에 의존하는 그런 가치주의 흐름도 안 좋아질 거다. 이제 이런 어떤 판단으로 이제 또 다우존스가 폭락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시장은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하루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자꾸 시장의 참여자들이 자꾸 시나리오를 쓰면서 나스닥을 폭락시키고 뭐 다우존스를 폭락시키고 좀 약간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오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제 뭐 연준이나 네.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과 그리고 시장의 참여자들과 이제 연준이 끌고 가는 연준에서 아 나는 이렇게 끌고 갈 거야라고 밑그림을 그려주는데 자꾸 시장에 참여하는 이 투자자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야. 자꾸 이런 부분 때문에 나스닥이 폭락하고 또 이제 그게 이제 다우존스가 잘 버티고 있으니까
또 이제 다우존스도 뭐 금리가 빠르게 인상될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면서 또 다시 다우존스가 폭락하고. 근데 사실 하루하루에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흐름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미증시에 대해서 기업의 자금 조달 문제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된다면 성장주들에게는 약세를 보인다는 점도 짚어주셨는데요. 근데요, 전문가님, 네. 이게 다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이잖아요. 네네. 전문가님은 그럼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이 시장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인플레이션은 항상 단골적으로 뭐 나오는 얘기예요. 뭐 금리 인상, 뭐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항상 단골로 나오는 얘기인데 좀 제가 항상 의아한 거는 이 시장의 참여자들과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상황들을 기존에 뭐 못 봤던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도 이거를 계속 봤는데 왜 이 시장에서 이렇게 오바들을 하는지 좀 저는 그게 그때그때마다 좀 약간 의아해요. 그러니까 계속 시장은 반복되는 일들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반복되는 일에서 왜 이번에는 다를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의 어떤 부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 주식 이 트레이딩 이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시장이 막 인플레 때문에 막 이렇게 나락으로 가고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금리를 인상을 할 때도 한동안 이제 오히려 주가는 상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을 때쯤에 이제 주가가 또 내려가고 경기가 둔화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경제의 어떤 경기의 사이클에 맞춰서 주가가 큰 흐름으로 따라가는 거지 뭐 그런 자잘한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고 주가가 나락으로 가고 뭐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한다고 해서 주가가 나락으로 가고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 현명한 투자자라는 그 책을 보면 거기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의 그런 데이터가 1920년도부터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인플레이션에서는 주가는 상승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런 어떤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번에 좀 다를 것 같다. 뭐 인플레이션이 뭐 하이플레이션 막 이런 걸로 발생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좀 돌아서 좀 약간 공포감을 조성하긴 하지만 뭐 세상이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그 주식 생활을 하면서 저 2008년도에도 뭐 진짜 세상이 전 세계가 망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의 상황은 지금의 상황하고는 완전 진짜 그때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SM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SM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그 주식이 2만 원에서 그 1,600원으로 내려와 갖고 제가 그걸 1,600원에 샀다가요. 그거를 1,400원에 손절했는데 그 종목이 7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008년도에는 2만 원짜리 주식이 700원까지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때는 진짜 모든 주식들이 막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세상이 진짜 망할라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막 그때 뭐 두산이랑 뭐 STX도 없어졌죠. 뭐 대우건설도 난리 났었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이제 경제는 살아나고 세상은 항상 긍정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인플레이션 이 부분 갖고 뭐 이 그냥 잠깐의 어떤 이슈로 뭐 조정을 주거나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인플레이션의 이슈로 갖고선 제가 그때 채권 금리가 막 급등할 때도 오바하는 거다 시장에서 이거 채권 금리로 뭐 절대 나락으로 가지 않는다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시장에서 왜 이렇게 호들갑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인플레이션도 저는 똑같이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뭐 좀 오바예요. 좀 오바고 그냥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고 그냥 각자 좀 약간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좀 약간 보면서 좀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크게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다. 그냥 물론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이게 뭐 주가의 하락을 막 크게 불러와서 대세를 뒤집고 이럴 만한 어떤 사안은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 중소형주 갖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서학개미 뭐 제일 많이 샀던 뭐 팔란티어 막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뭐 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고 너무 심하게 하락하고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제 팔란티어의 흐름을 보면 이게 팔란티어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을 말씀드리는 건데 나스닥이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주들이 쫙 빠지면서 이거는 그래도 양호하게 빠진 거죠. 쭉 빠지면서 45달러짜리가 한 17달러까지 내려와서 반토막 이상 났는데 어제 흐름을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다 뭐 기술주가 뭐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풍성하게 나오고 있고
그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노란톡방에서 이거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최초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 그냥 들고 있어야 된다 했는데 어제 이 팔란티어 흐름 보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개파락 떨어진 다음에 그냥 양봉으로 그냥 끝냈죠. 이거 완전 바닥 잡는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슈로딩거 이것도 지금 보시면 개파락 떨어진 다음에 양봉 잡고 거래량 일반보다 터졌고 그리고 뭐 이런 벨로다인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개파락 떨어지고 지금 이전에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크게 떨어졌죠. 기술주들이 먼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뭐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막 이렇게 이슈가 되기 전에 네. 시장에선 종목을 미리 전부 다 그냥 아작을 내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닥을 잡으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오버하는 어떤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맨날 이런 거에 속아서 바닥에서 손절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갖고 뭐 이제 대만 증시가 오늘 막 그 4% 장중에 넘게 급락을 했어요. 예, 장중에 네. 8%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막 이랬거든요. 와. 그러니까 네. 이미 시장에서는 이렇게 종목들을 다 기술주를 아작을 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웬 뒷북이냐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나스닥이 지금 고점에서 한 5% 정도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고 아까 그 종목들이 왜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냐면은 왜 그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게 양봉이 나오고 막 하냐면은 네. 어느 정도 시점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공매도를 되게 많이 쳤던 종목들이거든요. 그 중소형 기술주 스펙 관련주들 막 이런 것들이 공매도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게 일단 공매도의 일부 쇼 커버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종목들이 네. 그럼 그들은 이제 수익을 많이 이미 냈거든요. 이제 이 정도에서 공매도를 쳤던 거를 여기서 사서 갚아도 네. 사실 지금 뭐 한 50% 이상의 그런 어떤 할인으로 사서 갚으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더 기다리다가 만약에 이게 늦게 쇼커버링이 나와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 쇼커버링까지 그 물량까지 가세가 되면 이게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손해가 커지니까 이제 공매도 쳐놓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그 쇼커버링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제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이 문제를 일으키려면 물론 이제 구리 가격이나 어떤 뭐 곡물 가격 이런 부분도 원자재 있기는 가격이다. 하지만 네.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은 네. 원유예요, 원유. 예, 원유 가격이 사실 예전에 그 1970년도 때는 그 오일 쇼크가 있었죠. 오일 쇼크. 그 오일 쇼크가 이제 시장을 나락으로 보내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얘기가 나왔으면 오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시장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일 가격을 보세요. 오일 가격 그냥 안정적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게 오일 가격인데요. 이게 오일 가격, 이게 원유 가격인데 이 원유 가격이 뭐 그렇게 뭐 오버하면서 지금 움직이지 않거든요. 지금 뭐 이게 뭐 휘발유 공급이 뭐가 안 좋다 이러면서 원유 가격이 오를 거다 이런 시장의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은 지금 뭐 한 65달러 정도 수준이면 이 원유를 채굴하는 그 셰일가스 업체가 그 원가가 그걸 채굴하는 원가가 50달러대예요. 50달러대. 그리고 사우디가 이제 그 채굴하는 그 가격이나 이런 원가는 사실 10몇 달러 수준인데 나라를 운영하고 뭘 하려면 한 40달러 정도 수준은 돼야 원가가 되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그 원유 좀 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들이 한 30에서 40달러 정도 수준이 원가거든요. 한 40달러 정도 수준. 그러니까 미국이 한 50달러 정도 수준이고 셰일가스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 원유 가격이 65달러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크게 그렇게 막 갑자기 그 천천히 오르는 부분들은 사실 시장을 그렇게 공포로 가지 않는데 이게 급등을 주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면 그게 약간 이제 시장에 예상치 못한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무서워하는데요. 지금 원유 가격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원유 가격도 사실 크게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면 달러의 흐름은 약해져야 되겠죠. 네. 돈의 가치가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그 전부터 달러는 계속적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려고 하다가 그때 고용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은 이제 달러가 좀 강해지는 흐름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장대 음봉으로 이제 떨어졌죠. 이건 이제 고용 지표의 영향이에요. 고용 지표의 영향. 고용 지표의 영향으로 지금 내려왔고 그래서 어제 인플레이션 막 이런 얘기가 굉장히 시장에 화두가 됐었는데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달러 인덱스도 어제 급락을 했어야 돼요. 이게 다시 한번 고용지표 급락하듯이 그게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몰고 온다 이런 어떤 공포감으로 시장이 하락한다 이렇다면 그게 진짜라면 그러면 이 달러 인덱스도
급락을 했어야 맞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도 그냥 보합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인플레이션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은 네. 그냥 시장에서 하는 얘기고 사실 이게 그렇게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생각이고 또 이제 경험이지만 이 인플레이션도 제가 그 전에 얘기했던 채권금리 그런 이슈처럼 시간이 또 지나가면 좀 사그라들면서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반도체 가격이나 이런 것도 막 급상승하고 막 했던 이유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풀릴 것 같으니까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업체들은 재고를 많이 쌓아놔요. 그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1년치, 2년치 물량을 막 서로 막 사들이다 보니까 그게 시장에 이제 반도체가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지금 그 원자재 가격들도 좀 가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 심리로 인해서 어떤 그런 상품 가격의 선물들을 가지고 하는 어떤 투기 수요 같은 게 좀 붙어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는 그 실제적으로 원재료를 써야 되는 어떤 이제 그 산업군에서 그 원재료를 미리 확보하려고 좀 이게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오르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 회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 사놔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지금 있는 거고 이제 막상 진짜로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어떤 산업재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물건을 생산하고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이랬을 때는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미 확보한 거 가지고 만들고 더 이상 사지 않고 이제 비싸졌으니까 지금 확보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미리 싸졌을 때는 확보해놓고선 확보하면서 가격이 올라갔지만 이미 많이 비싸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누가 이제 재고를 확보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수준, 지금 구리 가격도 뭐 최고가로 가고 있고 곡물 가격도 뭐 2002년 이후에 뭐 최고가에 근처에 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거기서 사재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그런 어떤 수요들도 있을 거고 그냥 이게 꼭 그냥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 그리고 경기는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확신할 수도 없어요. 제가 2008년도에도 그 경기가 좋아질 거다 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겠지. 그래서 부동산이나 이런 게 안 좋아질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듯 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되니까 다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 되게 늦어질 수 있고요. 뭐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 있고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너무 이렇게 너무 집중해서 그거에 너무 빠져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중소형 기술주들은 인플레이션 불안감보다는 공매도의 일부 숏커버링 물량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점과 또 실제 물가가 상승을 하려면 원자재 중에서도 원유 가격 상승을 봐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원유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생긴 게 아니라 기존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는 또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지금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네. 지난밤에 연준 고위 관리들의 또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어떤 언급들이 나왔나요? 네, 지난밤에 이제 인플레이션 그런 이슈로 이제 막 그런 네. 어떤 시장이 좀 약간 혼란스러운 변동성이 극심하게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이제 죄송합니다. 네. 네, 여는 총재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죠. 그 연준 위원들의 여는 총재들의 그런 어떤 발언들이 좀 있었고 어떤 그런 거물 투자자들도 이제 그런 발언들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 이제 그 매파로 좀 잘 알려져 있죠. 더들리 이제 뉴욕 뉴욕은행 총재인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연준은 좀 더 빨리 더 높게 금리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상승을 봤더니 금리 인상이 한번 시작하면 좀 빠르게 급하게 올릴 수 있다. 옛날에 예전에 그린스펀 의장이 그 금리 인상을 적절한 시기에 하지 못해갖고 금리를 1년 동안에 엄청 많이 올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그때 폭락을 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 이후에 또 다시 시장은 살아났지만
어쨌든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를 더들리 뉴욕은행 총재가 지금 한번 언급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다른 이제 연은 총재들은 뭐라고 했냐면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연준의 완화적인 정책 유지는 지금 현재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뭐 광범위한 추가 진전을 좀 더 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지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을. 브레이너스 연준 이사도 연준의 목표와 지금 현재 시장은 거리가 멀다. 좀 인내심을 가져야 될 때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정책은 그냥 좀 인내심을 갖고 좀 더 지켜보자. 뭘 이렇게 갑자기 바꾸거나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또 이제 어떤 그런 투자자들이 이제 드러큰밀러 그러니까 헤지 펀드계의 거의 대부죠. 예, 드러큰밀러라는 사람이 연준의 그런 어떤 지금 정책 때문에 달러의 지위가 위태위태하다. 예, 증시는 지금 광기를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좀 시한폭탄처럼 작용을 하고 있다. 지금 안일한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좀 약간 최악의 시나리오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드러큰밀러가 얘기를 했고요. 레이 달리오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레이 달리오는 정부의 이런 지금 현재의 지출이 인플레를 촉발시킬 거고 달러의 가치를 절하시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달러는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좀 많이 이렇게 내려가거나 하지는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연준 의원들의 그런 어떤 연은 총재들은 시장에 지금 연준은 지금 시장을 좀 더 완화적인 어떤 지금 스탠스로 지금 충분히 시장이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본인들이 예상한 거대로 지금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시장 참여자, 투자계의 그런 어떤 헤지 펀드들 어떤 그런 거물들은 지금 현재의 시장을 굉장히 이제 우려를 계속 하고 있죠. 누구의 말이 좀 더 신뢰가 있을까요? 앵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 누구의 생각에는 말이? 아무래도 연준 고위관리들의 의견이 좀 더 신뢰가 있지 않을까요? 그쵸. 예, 연준의 어떤 그 정책의 방향, 그런 것들을 읽고 개인 투자자들은 네. 그 유튜브 찾아보고 그러지 마시고 연준이 하는 말들을 잘 보세요. 유튜브에 제가 이제 아까도 네. 앵커님께서 그 어제 DL이라는 종목을 물어보셨는데 그거 시간에 사서 실적 좋다고 하는데 그거 사서 친구가 사라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DL 사지 말라고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라고 얘기를 전문가님 했는데 말 듣길 정말 잘했죠. 네, 오늘 급락했잖아요. 오늘 12% 급락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아니 장님이 장님한테 훈수 두고 있다고. 예, 그냥 시장에 그 친구는 앵커님보다 더 많이 할까요? 그냥 앵커님 맨날 이 시장을 계속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런 사람한테 친구가 추천을 해요. 그러면 이제 또 그걸 듣고 또 사요. 그리고 사면은 또 이 앵커님은 또 다른 걸 추천해줘요 친구한테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또 그 친구는 그걸 사요. 예, 서로 그러면서 물리는 이제 거네요? 예, 그래서 물리고, 서로 물리고. 이제 물리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어떤 종목을 얘기를 해서 이걸 왜 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제약주 막 내려올 때 종근당이었는데 네. 제가 팔으라고 이거 왜 샀냐 그랬더니 뭐 친구가 그 회사에 있는데 친구 동생이 그 회사에 있는데 그 회사에서 뭐 백신을 만든대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걸 샀어요. 종목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팔으라고 했더니 또 며칠이 지났어요. 엄청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팔았냐라고 했더니 안 팔았고 괜찮대요. 그래서 왜 괜찮아? 이렇게 내려가도 왜 괜찮아? 이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도 그 친구한테 다른 걸 추천해줬는데 그 친구도 나 때문에 엄청 물렸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장님이 장님한테 훈수 두면서 서로 추천한 게 서로 물렸고 나도 물려서 괜찮아. 내가 추천한 것도 물렸으니까 뭐 이런 어떤 논리인데. 저도 물릴 뻔했는데 전문가님 감사해요. 네, 일단은 덕분에. 좀 얘기가 좀 넘어가긴 했는데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시장의 어떤 공포 상황에서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이러면서 자꾸 그 공포를 키우지 마시고 사실 그냥 연준 위원들이 하는 얘기들이나 이런 팩트들만 보시고 이 드러큰밀러 어떤 레이 달리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공매도도 가능해요. 공매도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사람이 좀 이제 좀 객관적이지 않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삼성전자를 사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 거고 그럼 남들이 삼성전자를 물어보면 삼성전자 좋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투자계 거물이든 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는 얘기들은 본인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포지션, 어떤 생각을 하고 포지션에 있으니까 남들이 물어보면 그 포지션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시장에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죠. 한데 연준은 그런 포지션이 없어요. 그리고 시장만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방향으로 갈 거야. 지금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계속 꼼꼼히 보고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실패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만약에 시장의 통제에 실패했다. 금리 인상을 해도 이게 잡히질 않는다. 뭐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그 연준은 역사에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역사죠. 흑역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월과 옐런은 제가 봤을 땐 서로 기가 막히게 어떤 것들을 주고받고 잘하고 있고요. 뭐 거의 이제 최선의 어떤 최상의 어떤 그런 콤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고 그런 어떤 지난번에 그 채권금리 급등할 때도 파월이 대응하는 어떤 것들을 보면 뚝심 있게 그걸 잘 대응해서 시장에 보여줬어요. 결과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잘 통제하면서 끌고 갔고 이번에 그 고용지표 발표 나올 때도 시장에서는 뭐 100만 건이 증가할 거다, 200만 건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막 예상을 했죠. 근데 연준에서는 그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렇게 안 좋을 거다.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그 옐런 재무장관이 예전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덩이가 있어요. 구덩이에 흙을 집어넣는 거죠. 채우는 거죠. 눈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의 싱크홀만 있어요. 그래서 흙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이제 갖다 메꾸는 거예요. 메꿔갖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려고 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네가 넣고 있는 그 흙을 보니 네가 준비한 흙을 보니까 그 흙이 산처럼 높게 쌓일 거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돈이 너무 막 이렇게 넘쳐나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옐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보는 것보다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냐면요. 그 예전 재무장관 서머스라는 클린턴 정부의 재무장관이니까 그 재무장관이 그걸 비판하니까 그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구덩이 밑에 더 큰 밑에 그 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요 정도만 채우면 되는 흙이 아니라는 거죠. 밑에는 훨씬 더 깊다 이런 건데 지금 고용지표 발표가 나왔을 때 그 고용지표의 결과를 보면 20만 건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얘기가 어느 정도 맞다는 거죠. 옐런이 봤던 시각이 어느 정도 맞다는 거고 지금 그 채용 공고나 이런 게 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채용 공고나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고용지표가 좋을 거다. 이만큼의 사람들이 채용이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재정 부양책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돈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일자리로 돌아가는 걸 좀 꺼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약간 걱정하는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람들이 채용 공고를 했는데도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실업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네. 받기 때문에 그러면 임금을 올려줘야 되겠죠. 예, 돈을 더 지불하고 사람들을 데려다 써야 되잖아요.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은. 네. 그럼 임금이 올라가요. 그럼 임금은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 임금의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는 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척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약간 우려되긴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지만 그건 아직 좀 멀리 남아있는 얘기고 이제 그 부분을 줄이겠죠. 재정부양책을 좀 줄여서 실업수당을 좀 적게 주고 뭐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약간 이제는 투명하게 좀 하면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텐데요. 네. 일단은 그 이후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오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죠. 그 네.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올까요, 전문가님? 고용지표는 좀 예상치 하회하게 나왔잖아요. 네. 물가지수는 당연히 높게 나와요. 당연히 높게 나올 그러면 또 거예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네. 한 2.7% 정도로 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시장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아마 시장에서 한 3.5% 이상 예상을 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나온다고 해도 사실 시장에서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게 일시적인 거다라고 미리 계속 얘기를 했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그 물가지수가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막 5% 이상 이렇게 나오지 않는 한 어떤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지 않는 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건데 이제 그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가 나왔을 때 그때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좀 재밌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물가지수가 좋냐 나쁘냐 이 부분보다는 사실 시장의 반응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지표 나오고 해석하기 나서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게 시장이 좋게 네. 반응을 했다가 하루 만에 또 나쁘게 악재로 작용을 했으니까요. 네네네. 네. 그 사실 지표와 주가와의 관계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움직이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어떤 좋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아무리 좋은 호재라도 고점에서 호재가 나오면 재료 노출이라고 폭락을 하고요.
맞아요. 아무리 밑으로 이제 내려가 있는 주식에서 악재가 터져도요, 개파락 떨어지지만 그게 이제 불확실성 제거로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고 있는 시장에서 나오는 악재와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서 나오는 악재, 이런 것들이 다 시장이 반응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게 책에서만, 이게 경제학자나 이런 분들이 주식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이 경제 지표가 책에 나오는 것처럼 정석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경제 지표가 나오고 똑같은 수치가 나와도 그 주가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이게 서로 매칭이 되면서 다르게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경험으로 많이 그것들을 좀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오늘 발표하는 건 사실 그렇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밤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도 잘 챙겨보시고 내일 시장 반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매번 시장의 또 다른 하나의 트렌드죠. 가상화폐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매번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난번에 네. 그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그리고 뭐 라이트코인, 그리고 뭐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네. 리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 또 이슈가 뭐냐면 이 가상화폐 좀 잡코인들 좀 정리하자, 이런 게 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너무 많은 코인들을 알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정도의 수준의 코인들만 뭐 아셔도 그냥 그 안에서만 매매를 해도, 나머지는 어차피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잡코인이죠, 잡코인. 뭐 그냥 거기서 또 다시 하드포크돼서 나오는 이 뭐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 세 개의 가장 이제 3대 가상화폐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거를 하드포크해서 복사해서 나오는 것들에서 파생돼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냥 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게 그냥 생뚱맞게 나오는 그런 코인들이 막 있는데 이제 나머지 코인들은 좀 잡코인이라고 보고 그것들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비트코인을 거의 뭐 달러라고 칠 수 있죠. 뭐 기축통화처럼 가상화폐계의 거의 기축통화죠. 그 비트코인은 뭐 드릴 게 따로 없고, 이더리움 같은 게 약간 이제 좀 진화된 가상화폐죠. 이더리움이. 예, 이더리움이 좀 진화된 가상화폐. 결제뿐만이 아니라, 예, 비트코인에서는 결제 위주로 만들어졌지만 결제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계약서, 뭐 SNS, 이메일, 뭐 전자투표, 뭐 이런 다양한 좀 애플리케이션을 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확장성을 갖고 있는 암호화폐라서 사물 인터넷 간의 어떤 뭐 결제도 가능하고, 뭐 로봇과 로봇 간에도 결제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더리움이 좀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이더리움 차트 한번 보세요. 차트가 뭐 거의 뭐 꺾일 것 같지가 않는, 옛날 초반 비트코인은 어떤 이런 상황인가? 라고 좀 약간, 이게 내려오면 살려고 했는데 내려올 것 같지 않은 모양이어서 안 내려올까 봐 불안한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미 벌써 500만 원까지 왔는데 참 이거 100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지금 들 정도로 어떤 추세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쉽게 지금 무너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주가가 크게 흔들리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어서 가상화폐가 그냥 크게 그렇게 그냥 비트코인이 조금 조정을 받는 동안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그래서 네. 이더리움이 나중에 조정을 받을 땐 좀 한번 보려고 하고요. 지금 붙긴 좀 그렇고, 나중에 좀 조정 시에, 제가 어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급등 시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네. 조정 시에 눌렸을 때 사는 습관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나,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채굴업자들이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제 비트코인을 좀 약간 블록체인 좀 개선해서 비트코인을 좀 개선해보자, 이게 뭐 채굴을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불편하다, 좀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라는 게. 그래서 그 채굴업자들이 만들어서 이제 지금 그 기술 구조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똑같은데 좀 블록체인을 개선해서 좀 만든 거를 이제 비트코인 캐시라고 하고요. 라이트코인, 그러니까 가볍다는 거죠.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 너무 복잡하다, 이걸 채굴하고 뭘 할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한 4배 정도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수량도 한 4배 정도 많게 해갖고 좀 가볍게 만든 걸 라이트코인이라고 하고요. 그 것들을 지금 이제 거기서 결제를 해주죠. 페이팔에서. 뭐 물론 리플은 결제를 안 해줘요. 리플은 이제 왜 언급을 드렸냐면, 뭐 많이 이제 또 하고 있고 굉장히 광범위한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소송이 걸려 있다. 미국 증권거래선물위원회에 소송이 걸려 있어서 7월 2일 날 결과가 나오고, 이 리플은 가상화폐가 아니라 채굴형 화폐가 아니고 그냥 이미 나와 있는 걸 지금 시장에 유통시킨 거기 때문에, 그건 주식이나 증권처럼 니네는 거 세금 내고 뭐 하고 해야지, 이게 지금 가상화폐처럼 채굴해갖고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고 본인들이 만들어서 지금 뿌린 건데 그거를 왜 가상화폐라고 하냐, 이렇게 나라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그걸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뭐 1,000억 개 중에 지금 한 400억 개 정도가 거래를 풀어놔서 지금 하고 있고 그 400억 개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600억 개가 남아 있어요. 잠재적인 물량이.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풀릴 때마다 시장에서 급락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리플이. 그러니까 그 리플도 아직까지 좀 시장에서 좀 그냥 이체 서비스에 좀 중점을 둔 암호화폐인데 현재 뭐 소송도 걸려 있고 좀 물량도 아직 잠겨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게 언제 풀릴지 모르고 막 또 그런 어떤 이슈들이 있어서 리플 같은 경우도 그냥 약간 그러니까 관심은 갖고 보되 약간 매매를 하기에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아직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뭐 소송 결과에 따라서 또 그게 이제 리플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서 또 하드포크된 또 여러 가지 또 가상화폐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스텔라 루멘, 스텔라 루멘이 리플을 하드포크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리플이 소송해서 진다라고 하면 스텔라 루멘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떡락하겠죠. 이거 막 그냥 뭐 거의 뭐 그냥 하루에 그냥 뭐 어떻게 날아갈지 몰라요. 이 스텔라 루멘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본인이 하는 가상화폐가 리플하고 어떤 그런 연계되어 있는 게 있다면 7월 2일 그 소송하고 나서 굉장히 그 급등락할 수 있다. 막 하루에 진짜 막 심하게는 그냥 80% 이상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시면서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소개해드리면서 비트코인,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화폐가 뭔지는 알고 하자라는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이왕에 하실 거면 이런 종류의 위주로 좀 보자라고 좀 선택을 해드리려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한번 훑어드린 거고요. 가끔 이제 앞으로는 그냥 어떤 새로운 것들을 계속 설명드리기보다는 네. 뭐 특별한 게 뭐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그런 게 없으면 일단은 그냥 매일매일 조금 체크하면서 가는 수준. 그냥 주식을 할 때 약간 그냥 보조 지표의 하나로 좀 당분간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좀 같이 체크하면서 보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대표적으로 그냥 비트코인 한번 보면 비트코인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예상하는 차트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게 다시 좀 조정을 받고 밀려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게 여기서 옆으로 기다가 다시 급등을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인 부분의 예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약간 조정이 좀 예상돼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신 분들은 좀 차익 실현하고 현금화 좀 하고 너무 여기에 지금 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너무 여기다가 베팅을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그동안 소개해주신 코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인 거래를 한다면 이더리움을 현재는 너무 고점이니까요. 부담스러우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받았을 때 접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식뿐만 아니라 가상화폐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똑똑한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우리 시장 이번 주 월요일은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네. 이후로는 이틀 내내 하락장이에요.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지금 네. 시장에 오늘 이제 시황만 얘기하다가 1시간이 지나가는데 사실 그 종목들 얘기보다 사실 시황 얘기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그 개인분들은 이런 얘기가 지루하실 수 있고 하지만 그 매일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맨날 이렇게 공포에 질리고 막 그러지 마시고 좀 시장에 흘러가는 분위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관심보다 사실 시황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업종이고 그 업종 안에서 그냥 종목을 그냥 고르는 거지 그냥 그 시황과 업종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종목만 골라갖고 주식을 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할 수 없는 거고요. 종목이 내려가면 막 무서워하고 막 그런데 일단은 좀 시황을 읽는 눈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시황들이나 그리고 인터넷에서 막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찾기보다 이 시황을 내가 이 큰 흐름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사실 더 훨씬 낫고요. 종목만 쳐다보시면 주식 10년, 20년 해도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황에 관심을 갖고 지표에 관심을 갖고 그 상관관계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나서 그런 어떤 경험을 쌓으면서 시간을 보내야 주식을 내가 한 5년을 했다, 10년을 했다, 20년을 했다라고 할 때 그런 어떤 경험치가 나오는 거지 맨날 핸드폰으로 종목 움직이는 것만 들여다보고 그리고 유튜브에 막 종목들 찾아보면서 그 종목에 대한 어떤 부분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10년을 반복해서 보낸다고 했을 때 그 주식을 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실력이 늘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반복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체육관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뭐 선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시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 일단 국내 시황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 시황들을 조금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시장을 지금 보면 지금 실시간이에요. 유럽 증시는 지금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오바라는 얘기거든요. 오바. 예, 오늘 아시아 시장 니케이 일본 증시가 어제도 3% 떨어지고 오늘도 3%막 이렇게 막 하락하고 있었어요. 장중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서 이거 뭐지? 그러니까 처음에 장이 시작할 때 괜찮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장이 막 하락하는 모양이 보여요. 분봉을 딱 초반에 보면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딱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많이 하락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유는 전혀 모르겠고, 전혀 뭐 어떤 얘기가 없는데, 어제 나스닥이나 이런 부분도 좀 살아났고, 다우존스가 폭락하긴 했지만, 그게 우리나라 시장을 폭락으로 끌고 갈 어떤 그런 투매가 나올 만한 그런 어떤 사유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 뭐 코스닥 위치나 이런 것들을 봐도 막 폭락이 떨어질 자리가 아닌데 이거 뭐지라고 했는데 대만 증시가 막 8% 이렇게 떨어지는데 다행히 중국 증시가 상하이 증시가 좀 버텨주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이거 대만 이 쪽에서 약간 좀 뭔가 약간 장난을 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거 오바다. 그러니까 대만이 하락한 이유는 뭐 코로나가 확산됐다. 그리고 기술주가 하락했다.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이 이유 저 이유를 막 갖다 붙이는 건데 사실은 좀 그냥 오바를 한 거죠. 그냥 그 매물을 불러오고 시장이 8%가 전체 시장이 8%가 하락하면요. 종목들은 20% 넘게 하락하는 종목이 수두룩해요. 지수가 8%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만약에 8%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8%면 하루에 거의 300포인트 정도가 날아가는 건데 그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종목들은 20% 넘는 게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게 오늘 지금 대만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그것 때문에 하락하나 뭐 막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장중에 막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쭉쭉 보시면 아침에 요 딱 봉을 요 한 봉, 요 5분 봉 하나를 보고 이거 하락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찔끔찔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봉으로 팍 그냥 돌려버리면 이게 뭔가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오고 진정되나 싶었는데 다시 끌려 내려가면서 좀 그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 결론은 괜찮아요. 예, 괜찮고 지금 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좀 오늘 좀 그냥 시작했었는데 좀 많이 오르면서 끝나긴 했거든요. 이게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이 오늘 2조 7천억을 팔았어요. 2조 7천억. 어제도 2조 원의 물량 네네. 팔았잖아요. 네네네. 외국인은 왜 이렇게 파는 걸까요? 뭐 외국인 마음이겠지만 사실 네. 왜 파는지는 뭐 알 수는 없겠죠. 근데 네. 일단 개인들이 지금 이제 한 3조를 샀고 외국인이 지금 3조를 팔았고 근데 외국인이 약간 선물까지 동반 매도하고 코스닥까지 뭐 1,600억 팔고 완전 그냥 쌍끌이로 막 그냥 다 내던졌는데 네. 이럴 만한 사유인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국인들도 이거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게 뭐 시장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이까짓 거 갖고선 이렇게 던질 일인가 이게 그래서 되게 의아한데 왜 이렇게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는 나중에 결과가 뭐 보여지겠지만 저는 일단 이거는 좀 시장 오바고 이거 외국인들 이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지수 한번 보시면 이미 한번 내려왔다가 뭐 바닥 반등 나왔다가 지금 다시 눌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게 내려온다고 치면 이 하락 목표치가 지금 한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 한 900 한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는 기술적으로 이제 한 900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이 하락 목표치가 여기까지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 줬다가 이렇게 빠지면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반등 주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미국 증시의 어떤 그런 지표 발표 이후에 이제 그 흐름이 중요하겠죠. 이게 진짜 이 반도체가 이게 지금 바닥을 잡은 거냐. 반도체, 나스닥, 뭐 S&P, 나스닥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닥을 잡은 흐름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냐 아니면 이게 그냥 가짜냐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미국 증시의 흐름이나 뭐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증시의 흐름 그리고 시장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움직이겠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봤을 때 그리고 다른 지표들을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여기서 코스닥이 밑으로 900까지 내려가고 이번에 그냥 쭉 끌려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실제적으로도 저는 오늘 거의 대부분 배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팅을 하고 이게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이 세기를 보면서 또 이후의 상황을 결정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배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미국 시장이 폭락만 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좀 진정세로 갈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시장은 아직까지 괜찮다,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의 말이 맞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주식을 거래할 때 종목만을 찾기보다는 시황을 먼저 읽어야 한다라고 시황의 중요성을 언급하셨는데요. 혼자서는 공부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저희 종목의 제왕 프로그램만 시청하셔도 큰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 이슈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루머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장전에 이미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어요. 이건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전문가님? 사실일 확률이 높은 거죠. 아, 진짜요? 네. 아니 그냥 이거 제 그냥 뇌피셜인데요. 네. 차트 한번 보세요. 차트 네. 한번 보시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주가는 굳이 왜 이렇게 아니라는 해명 공시를 했을까요? 일단은 한번 보시면 네. 저는 시장에서 그 조회 공시 이런 걸 믿지 않아요. 그 경험이 이제 많이 쌓이다 보면 뭐 어떤 회사 합병 루머가 있고 뭐 어떤 회사 인수를 한다, 뭘 한다, 지금 그걸 알아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조회 공시하면 전혀 아니다. 뭐 현대차도 그때 뭐 애플이랑 뭘 하지 않는, 그 피해갈 수 있는 단어들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떤 그런 뭐 기사가 이제 단독 보도가 나왔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니라고 했죠. 근데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이거 누가 산 거예요, 누가. 근데 이 거래량에 이 사서 오늘 같은 하락장에 4.77%를 끌어올리면서 아무런 그런 확신 없이 이거를 했을까요, 이 짓을? 그러니까 이 많은 거래량을 누군가가 확신이 있지 않으면 이 하락장에서 이렇게 사갖고 이 가격을 갖다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소문만 듣고 산 거 아닐까요? 해명 공시를 못 보고? 그건 앵커님은 그러실 수 있지만 그런 어떤 기관들이나 헤지펀드 큰 돈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도 요즘에 똑똑하셔갖고 그 정도는 다 알고 하시기 때문에 앵커님은 그냥 이거 저도 알았죠. 공시 아셨나요? 알았죠.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 거래량 이거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주가는 돈을 갖고 움직이는 거라서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돈은 거짓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만 돈의 배팅 어떤 행동은 사람의 그런 거를 속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보여지는 거는 뭔가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따라갈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조금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고 한동안 지금 언제부터인가요? 이게 지금 6월달이죠. 2020년 6월 지금 1년이 거의 다 돼가요. 1년 동안 지금 옆으로 쉬었다고요. 지금 계속 쉬었어요. 힘을 모아가면서. 이게 하락하려고 했으면 셀트리온 한번 보시면 뭐 비슷하게 옛날에 동급으로 취급했죠.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은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약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CMO 이제 백신 의탁을 할 때 이럴 수 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이자가 아니고 노바백스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이자가 사실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얘는 화이자는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화이자가 아니고 뭐 노바백스다 아니면은 뭐 전혀 뭐 하지 않았던 뭐를 계약해서 뭐 그쪽에서 뭐를 이걸 자체 생산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노바백스가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계약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생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뭔가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관심을 갖고 볼 필요 있고요. 네. 뭐 만약에 시장이 좀 안정되고 뭘 하면 이 흐름 옆으로 이렇게 이 자리를 지켜주기만 한다고 하면 이 80 오늘 갭으로 떴던 자리 요 자리만 무너지지 않으면 이거 뭐 기술적으로 붙어보고선 그 이후 상황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같으면 좀 붙어보고 이 자리 깨면 뭐 손절한다 뭐 이렇게 딱 잡아놓고 뭐 요 자리 깨면 손절한다 이 갭으로 떴던 자리 그 전 종가죠. 그러니까 81만 7천원 깨면 손절한다. 거기까지 내가 내려와도 계속 사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와서 대응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붙어볼 만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시간 관계상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